우리가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칼잡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영화를 빛나게 하는 것은 현란한 칼솜씨의 주인공의 역할이 크겠지만 매력을 발산하는 악당들 또한 주인공들만큼이나 작품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악당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연민과 여운이 뒤섞이는 희대의 명승부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배하는 모습조차 너무 안타까웠던 악역, 악당, 주인공에 맞서 잊지 못할 명승부를 자아냈던 칼잡이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스트레인저 무왕인담의 라루오입니다. 그의 특징은 승부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인데요. 지나가다가도 칼잡이만 보면 승부를 내고 싶어 안달일 정도로 진검승부를 매우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가 이런 승부에 집착을 부리는 데에는 성장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노랑머리 푸른 눈의 외지인으로서 중국에서 성장하기에 쉽지 않았을 듯합니다. 갖은 천대와 주위의 따돌림, 멸시, 괴물이라 낙인 찍히며 험난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오직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인정해준 건 이 칼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 검술에 무엇보다도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열등감을 자신의 칼잡이 실력을 증명하면서 살아온 듯 하고요. 칼은 곧 자신, 자신은 곧 칼이라는 사명으로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사리사욕엔 관심이 없고 비등한 적수를 만났을 때 한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진검승부를 대하는 방식은 절대 순수 그 자체입니다. 상대방의 상처에 대한 핸디캡 또한 공정한 승부에 방해가 될세라 고통을 잊는 묘약을 권유하는 모습. 그는 결과의 승패가 아닌 과정을 더욱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 나나시와의 결전 중간중간에서 광기 어린 얼굴을 보여주는 것 또한 간만에 호적소를 만난 것에 대한 희열과 기쁨의 표시겠죠. 마지막 장면 그가 죽는 장면에서까지도 칼에 대한 집념을 놓지 않는 것에서 그가 칼싸움에 미치도록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슬프고 외로웠던 과거에 대한 연민이 절로 들게 만들었습니다. 베가본도의 무사시와 영원한 라이벌인 츠지카제 고에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사슬랏 시시도 바이켄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도 또한 낳아준 어머니에게서 버림을 받아 죽기 직전 친형이 그를 구해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도적대들 틈에서 치열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친형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인해 항상 외톨이로 자란 고에이는 무사시와 라이벌 관계를 가지며 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사시가 그의 형 텐마를 죽였기 때문이죠. 고에이가 형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와 대결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먼저 형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한 여자아이 린도를 만나게 되고 그 아이 또한 시시도 바이켄이라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는데요. 고에이가 린도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린 시절이 오버랩되며 그 아이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린도에게서 사슬랏의 B급을 전수받아 그의 아버지 이름인 시시도 바이켄 이름으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길을 지나가던 무사시가 시시도 바이켄이라는 악명을 떨치는 칼잡이를 만나러 찾아갔지만 그가 츠지카제 고에일 줄은 몰랐습니다. 무사시가 사슬랏이라는 특이한 무기에 적응을 못해 고전을 면하지 못하지만 재치와 기지를 이용해 고에이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며 승리하게 됩니다. 고에이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가 될지도 모를 무렵 그는 린도를 바라보며 전혀 그답지 않은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게 되죠. 자신이 태어나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험난한 세상에 연약한 어린 여자아이 린도였던 것이죠. 천하의 고에이가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무사시는 자신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멋진 칼잡이 악당은 카우보이 비밥의 비셔스입니다. 레드 드래곤 조직의 수장으로 굉장히 차가운 성격과 끝도 없는 그의 야심은 그가 얼마나 지독한 악당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그도 웃음을 간직한 남자였고 스파이크가 레드 드래곤의 조직에 몸담고 있었을 때 가장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스파이크가 비셔스의 연인 줄리아와 사랑에 빠지면서 우정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그 둘이 레드 드래곤 조직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되자 그의 깊은 곳에 있었던 어둠이 밖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그때부터 광기 어린 폭주를 하기 시작하며 무기 자체를 총에서 칼로 갈아타게 됩니다. 한치의 열기가 없는 싸늘한 무기 칼은 그의 성격과 맞아떨어져 카우보이 비밥 시리즈의 차갑고 날카로운 악의 상징이 됩니다. 스파이크와 비셔스의 마지막 혈투는 정말이지 명장면, 명승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서로 무기를 교환하는 장면은 예전에 친한 동료였던 시절이 생각나며 누구든 여기서 한 명은 죽어나가야 하는 치열한 승부에 서로의 목숨과도 같은 각자의 무기를 돌려주면서 두 인물 간 혈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사 주베이의 우츠츠 무즈로라는 검객입니다. 악당같이 생기지 않은 깨끗하고 곱상한 얼굴, 정파 검수를 연상케 하는 절도 있는 자세. 무사 주베이란 애니에서 많은 분량은 차지하지 않지만 꽤나 멋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주베이와 카게로를 구해주는데 그 둘을 한 손으로 지탱할 정도로 엄청난 악력의 소유자입니다. 기문 8인조의 일원으로 주베이 일행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위에서 말한 스트레인저 무왕인담의 라루오처럼 주베이의 검술 명성을 듣고 한판 대결을 벌이고자 그들을 살려주게 되지요. 그의 특징은 앞을 못 보는 맹인 검객이라는 것인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허점을 청각을 통해 극복을 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의 시각을 약점으로 삼아 검광까지 이용해 최고의 검술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고수의 대결은 무사 주베이 애니메이션 분량 중 최고의 명승부 장면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카케로의 전투 참여로 인해 알 수 없는 변수가 생겨 주베이의 승리로 끝나지만 둘의 명승부가 너무 빨리 끝나버려 아쉬움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주베이 자체가 조금 밀리는 분위기여서 아마도 객관적인 실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기문 8인조와 주베이의 혈투 중 가장 검객스러운 승부라는 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멋있었던 최고의 간지 악당이 있었으니 바람의 검심의 시시오 마코토라는 악당입니다. 이 간지 한 사발 일발 장전하신 악당님은 붕대를 칭칭 동여매고 있어 외형부터가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유신정부를 위해 암살을 자행하던 그는 또한 유신정부의 치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전쟁이 끝날 무렵 정부로부터 헌시책처럼 불 속에 던져져 버리는 참혹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몸의 화상으로 인한 땅구멍의 기능이 상실해 15분간의 움직임은 가능하나 그 이상이 되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역대 애니메이션 검술인 중 15분간의 폭발적인 전투력을 측정한다면 단연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간 기름을 이용한 작중 불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간지 장르라는 불의 검을 멋들어지게 휘두르게 됩니다. 그의 카리스마 또한 어마무시해서 엄청난 수의 강자들을 수하로 둘 정도입니다. 그의 마지막 켄신과의 결전에서 모든 것을 내건 시시오는 자신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게 되고 승부에 심취한 나머지 15분 이상의 혈투 끝에 몸 안의 열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마지막 화염에 휩싸이며 사라져갑니다. 바람의 검심에서 명대사 제조기이기도 한 그는 지옥에서 다시 깨어나 거대한 해골밭을 지나가며 염라대왕에게서 지옥 왕국을 빼앗으러 다시금 모험을 떠나게 되면서 끝까지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모습과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간지스러움은 영원히 바람의 검심 팬들의 가슴에 깊이 기억되게 됩니다. 아마도 바람의 검심 역사상 켄신의 절대절명의 맛으로 영원히 기록되어질 듯 합니다. 오늘은 악랄하긴 하지만 명작의 날개를 달아준 희대의 멋진 칼잡이 악당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에 대한 정의로움과 선함에 환호를 하며 영화에 몰입하고 또한 그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겨운 승리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지요. 악당, 악역들의 죽음과 실패는 어쩌면 주인공들의 승리 그늘에 가려져 버리는 것 같지만 관객들 마음의 한켠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주인공과 함께 위치되어 영원히 기억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악당 말고도 정말 이놈만은 알아줬으면 하는 멋진 칼잡이 악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영화에 대한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애플맘TV였습니다.